배터리 업체들이 새롭게 리튬 구매에 이렇게 나서면서 가격이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 재고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 2차전지 소재 가격들이 반등을 하는 이 부분이 2차전지의 가격 조정을 조금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 한 종목을 찍었습니다. 그 종목을 누굴 찍었을까요? 자, 일단은 저는 최근에 이제 알버말 미국의 리튬 관련주들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자료를 막 이렇게 만드는 시점에 사실 11시 정도였구나. 11시, 12시 요 사이에 알버말이 6%까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하면 내일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한테 또 약간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또 종가를 체크를 하니까 4.63%로 윗꼬리를 조금 달았어요. 네. 제가 봤던 그때 가격이 거의 고점이었고 그래도 시장이 1%대 오늘 그 나스닥과 S&P가 하락한 거에 비하면 알버말은 좋은 거죠. 네, 상당히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리튬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알버말이 오늘 5% 가깝게 미국에서는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상승의 이유는 요거죠. 지금 보시면 오늘 좀 장중에 좀 올라오다가 네. 요 종목은 계속 200일선에 지금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도 좀 25달러 위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윗꼬리를 좀 다는 좀 아쉬운 그림으로 이 종목은 마무리가 되었다 정도로 한번 보시고 자, 해외 이제 IB들이 리튬과 이 알버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해놓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로 이제 가져가 봤는데요. 하나씩 조금 가볍게 한번 보면 일단 해외의 이 리튬과 관련된 분석하시는 분석 전문가들은 리튬 가격과 리튬 기업 알버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일단 요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인 베어드 쪽에서 분석하신 분석가의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면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수요로 인해서 리튬 채굴도 결국에는 같이 좀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 원자재인 리튬에 대한 수요는 약간 전기차의 판매에 따라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배터리의 공급량에 따라서 수요 자체는 크게 봤을 때는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는 베어드 투자은행에서의 보고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키뱅크라는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보조금이 약간 이제 주춤하면서 판매가 약간 슬로우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리튬 관련된 가격 조정 이유를 많이 들었었는데 여전히 크게 봤을 때는 공급이 수요를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재고가 바닥을 좀 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고가 바닥을 치고 좀 부족해지면 배터리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재고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게 최근에 리튬 가격을 바닥에서 다시 조금씩 이렇게 상승시키는 그러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리튬 가격은 좀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알버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해서 알버말을 이제 탑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CTS도 마찬가지죠. CTS도 그런 리튬 가격은 앞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UBS 대부분의 투자은행에서 리튬은 바닥권을 확인했다. 그리고 알버말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의 촉매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이 새롭게 리튬 구매에 이렇게 나서면서 가격이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 재고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이 아까 이제 여쭤보신 리튬 가격의 상승의 이유, 리튬 관련주들 한번 그려봤죠. 그래프를 이제 엑셀로 한번 그려보니까 요게 이제 4월 한 25일, 4월 말 정도로 보면 돼요. 152 정도였고 이게 5월 22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5월 22일 가격으로 기준으로 상승폭을 계산해 보니까 70% 바닥 대비해서입니다. 완전 저점 대비해서 약 70%가 나왔고 여기가 한 5월 정도인데요. 5월부터 한 달 동안 5월달 들어와서 상승폭은 약 66%.
그래서 뭐 기사에서는 조금 뭐 요즘 나오는 기사에 따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최근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는 플러스 한 53%가 한 달 동안 올랐다라고 했는데 뭐 22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위안화의 이 가격이 지금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숨을 쉬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좀 더 계속 이어진다라면 뭐 우리 관련된 종목들 뭐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고 있고 까만색이 탄산 리튬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가지고 이게 양극재 회사들이 가지고 와서 양극할 물질을 만드는데 요거 가격도 지금 노란색인데 노란색도 같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되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양극할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 가격이 이제 빠지다가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극할 물질을 만드는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약간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부분은 또 한번 추후에 지금 당장은 뭐 큰 부분은 아닌데 지난주 제가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입니다. 요거는 한 주 동안의 흐름이 탄산 리튬과 수산 리튬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다 올라가고 있고 요걸 가지고 요거 NCM 만드는 거 아닙니까? NCM 우리 양극재를 만들 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3원계 배터리의 양극재를 만들 때 리튬이 들어가는데 이 니켈, 코발트, 망간 523, 622 요게 이제 비율이잖아요. 그죠? 니켈 60, 코발트 20, 망간 20 요런 양극재 가격도 최근에 많이 빠지다가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LIPF6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후성이라는 회사가 전액 기업들한테 리튬 염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전해액을 만드는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리튬염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후성이 야 이거 우리 공장 셧다운 하자 중단 지난번에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 LIPF6 이 가격도 최근에 바닥에 찍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가격들이 반등을 하는 이 부분이 2차전지의 가격 조정을 조금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리튬이 반등을 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알베말 같은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리튬과 엮여 있는 기업들 뭐 어떤 종목이 좋고 어떤 종목이 뭐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모르겠고 여기 뭐 조금 민감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관심 없고. 그래서 등락률 정도는 일단 왜냐하면 어제도 보셨던 것처럼 제일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일단은 가장 많이 튀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일단 요 종목 중에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강원에너지잖아요. 그죠? 강원에너지 하나만 한번 봐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어제 하루 동안의 상승률이 제일 컸거든요. 한번 보시죠. 일단 강원에너지. 이게 주가가 얼마예요 도대체 여기가? 이게 지금 주가가 10,000원 정도 전후네. 그죠? 출발했던 위치가 10,000원 정도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40,000원 아니에요. 그러면 뭐 4배가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사실. 많이 올랐고 충분히 뭐 물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면 좋았겠지만 4배 정도 오르면 조금 숨고르기는 사실 할만하죠. 그죠? 가격 조정. 그런데 뭐 아쉽게도 21선도 깨고 61선도 깨고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4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왔으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에서 마이너스 51%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빠진 거잖아요. 40,000원에서 20,000원. 그러니까 반토막 나다 보니까 어제처럼 이렇게 뭔가 리튬 관련해서 2차전지 쪽에서 뭔가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요인들이 나오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어제 장중에 강원에너지는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낙폭 과대지수 위주로가 일단은 반등을 할 때 가장 먼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테슬라가 며칠 전에 이제 주주총회 했잖아요.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 리튬은
그 채굴하는 것보다 정제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정제하는 쪽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투자를 계속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리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그림은 한 번씩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가장 업스트림 쪽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고, 여기 미드스트림 쪽이 영업이익률이 수익성이 낮다, 밑으로 갈수록 낮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제 우리 뭐 중요한 뉴스들이 장 끝나고 좀 나왔어요. LNF였나요? 전구체 관련된 것을 하겠다라고 어제 장 끝나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LNF 맞나요? 에코프로 BM이 그랬나요? 두 회사가 어제 하나씩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또 살짝 헷갈리네요. LNF 맞죠? 네, 새만금에. 네. 자, LNF가 지금 다른 양극재에 대비해서 저평가받은 이유는 수직 계열화가 에코프로 그룹 대비해서는 좀 더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하나씩 이제 갖춰가기 시작하면 LNF를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디스카운트 해왔던 요인들이 조금씩 그죠?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 요즘 새만금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입주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 단지 자체를 그쪽에 특화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LNF도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전구체는 우리가 80%를 뭐 중국이라든지 해외에서 지금 대부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LNF가 전략을 이제 서서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죠? 예, 리튬부터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체계를 구축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공장 신설을 발표를 어제 저녁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로 좀 저는 LNF한테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어제 다른 2차전지 양극재에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 대형주들이 장중에 강하게 움직이다가 오후에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예, 그죠? 예. LNF가 아니라 뭐죠? 에코프로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한번 보면, 자, 분봉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어제 1시 정도까지는 좀 버티다가 한 2시를 넘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6%대에서 상승하다가 강보합 정도로, 보합권으로 쭉 밀려서 이렇게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다시 뭐 산 거에 비하면 다 판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사다가 어제는 조금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같이 에코프로가 밀리니까 같이 이렇게 좀 밀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고, 뭐 에코프로도 외국인들이 지금 사다가 매수 규모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수급적으로 도움을 못 준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새만금의 전구체를 설립하겠다라고 어제 시간 내에서 발표를 한 LNF는 다른 모습이 어제 나타났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LNF는 덜 밀렸고요. LNF는 끝까지 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키맨님, 근데 뭐 LNF도 여기 보면 윗골이 살짝 달았네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윗골이 살짝 달았잖아요. 근데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저는 항상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 그 저항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저항도 없는데 뭐 주가가 밀리거나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지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지지 못 받고 이게 흘러내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제 LNF가 윗꼬리를 살짝 달았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선이 하나 보이죠. 이게 뭐냐면 60일 동안에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61선? 심리적으로 일단은, 그죠? 심리적으로 이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선이 50일, 20일, 60일 선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오면 심리적인 저항선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윗꼬리는 다분히 그냥 당연히 뭐 받을 수 있는 저항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별로 크게 뭐 이상한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요, MS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증권사죠.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게 되는데 양극재 중에서 매수 의견을 낸 기업은 양극재가 우리 에코프로 BM이 있고 그죠? 에코프로 BM이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있죠.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있고 그다음에 LNF 있고 그다음에 큰 기업으로는 LG화학도 뭐 양극재를 하죠. 자, 이런 기업들 중에서 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 한 종목을 찍었습니다. 그 종목을 누굴 찍었을까요? LNF를 선택을 했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 근데 서서히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해소할 거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다른 양극재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싼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LNF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대적으로 저는 외국인들이 LNF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고 주가도 다른 뭐 기업들이 오후 2시 반 이후로 밀렸던 거에 비하면 LNF는 좀 잘 버틴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누군가는 저 새만금의 전고체 짓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죠? 뭐 의심을 해본다면 이런 거는 예민한 건데 뭐 다 했는데 뭐 지도새도 모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지도새도 모르게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부지 계약하고 거기서 뭐 다 흘러나가겠죠, 그죠? 그렇지, 계약들아 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LNF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2차전지 쪽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을 느낀 거는 뭐냐면요 원래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밀리면요 이 회사가 일단은 대장주잖아요. 거의 무두가 뭐래도 어쨌든 대장주 아닙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반등 주다가 같이 다 밀렸거든요. 그렇죠. 최근의 흐름은 그랬어요. 근데 어제 제가 본 종목들 중에서 꽤 그렇게 밀리지 않고 버티는 종목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어제 우리가 대표님이 마지막에 또 9시 정도에 에이 그래도 아는 종목 있으면 하나 말해주고 가요라고 해서 제가 이 제이오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이 분봉을 한번 보시면 제이오 했어요? 아니 했어요가 아니라 어제 꽤 많은 종목들이 에코프로가 밀릴 때 살짝 같이 밀리다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쭉 당겨버리더라고요. 차별화된 흐름이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동조화가 계속됐는데 그러니까 개별 이제는 차별화가 에코프로 된다. 니는 빠져도 이게 아니라 좀 에코프로가 못 올라도 올라가는 2차전지들이 나오고 있다.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 아닌가. 그래서 에코프로의 흐름과 좀 다른 모습이 이런 거죠. 그죠? 어제 오후 2시 이후에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이오는 보시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고 또 한 종목이 누가 있었냐면 에코앤드림 이게 E&D 옛날에 공부했던 종목 아닙니까? 그죠? E&D. 에코앤드림도 보시면 오히려 지금 보시면 2시 30분 이후에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밀리는 동안에 에코프로가 밀리는 동안에 에코앤드림은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같이 빠졌다가 다시 당겨놓는 이러한 그림들이 꽤 보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의미 있는 이제 선을 긋는 좀 차별화되려고 하는 조짐이 좀 보였지 않나.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자료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 815 카페에 보시면 이제 제 자료가 올라가는데 그 자료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낙폭이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낙폭 과대순으로 제가 표를 만들어서 다시 종가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거고 강원에너지가 보시면 아까 우리 봤던 자료는 마이너스 51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주가가 10% 이상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37%까지 줄어들었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위에 보시면 뭐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고 3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차전지가 조금 바닥을 잡는다라면 낙폭 과대한 종목들 중에서 뭐 단기적으로 뭐 기회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 중에서 가족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라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래도 입지를 조금이라도 한 종목이 그죠?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왼쪽이 기관, 오른쪽이 외국인이니까 여기 보시면 코스모 화학이 요즘 코스모 화학이 좀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것 다시 같아요. 네. 살아나고 있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뭐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급도 어제 기관들이 51억 순매수를 했는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여기 제가 최근에 우리 하반기 뭐 IR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도 IR 여기 와서 했었거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근데 다른 2차전지 관련주 대비해서는 뭐 제 아는 제 팀원이 이제 거기 갔었는데 조금 썰렁하더라. 뭐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 룸보다는 이 코스모 쪽은 좀 썰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는 좀 괜찮게 이렇게 보는데 기관들은 뭐 오히려 좀 다른 이제 큰 기업들 뭐 예를 뭐 에코프로나 뭐 그런 쪽으로 오히려 가 있더라. LNF나 이런 쪽에 더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 가 있더라. 그치, 일단 규모, 사이즈 네.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표도 그래서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기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